나 장수 아저씨야. 안녕. 자, 오늘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거는 국회의원이 되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상당수는 변호사, 교수, 기업인, 의사, 고위공무원, 적어도 한국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괜찮은 사람들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에서도 많은 수입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무엇보다도 남들이 외관상의 존경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해서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아부를 하고 로비를 하고 밥 먹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도 배지 달고 가면 제일 상석에 세워주고, 각종 행사장에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가면 제일 가운데 앉혀주고, 그 맛이 너무나 짜릿해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하는 사람, 떨어진 사람들은 그 허탈감에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어. 자, 국회의원이 그러면 어떤 대우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국회의원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해서 1년에 한 1억 4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그냥 일반 평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하거나 특위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좀 끝발이 있는 자리, 또 국회의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또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자리들이 국회에서 아마 한 40개 정도 될 거야. 근데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추가로 돈이 4,500씩 특수활동비 같은 게 붙어. 또 추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데, 공적으로 써야 되지만 전부 다 갖고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들 많이 써왔지.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직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 각종 국회 직책, 원내대표 선거를 그렇게 되고 싶어서 다들 안다라는 거야. 알간? 자, 그런데 그뿐이냐? 국회의원은 8명의 보좌관을 쓸 수 있어. 거기에다가 인턴도 1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8명의 보좌관, 비서관, 거기다가 1명의 인턴을 임명할 수 있어. 그 월급이 아마 한 5억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가 임명하는 이 보좌관, 비서관을 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에 다수는 보좌관, 비서관 월급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 이런 사람들을 꼽기도 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원 경비라 해서 사무실 운영 경비도 한 2,500만 원 이상, 또 정책 개발비라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또 따로 나와. 여기서도 의원이 챙기려면 짭짤하게 챙길 수가 있지. 그것뿐만 아니라 출장비라고 해서 국회의원 1인당 한 2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가 있고, 기차를 타도 공짜, 선박을 타도 공짜, 비행기를 타도 할인을 받아. 그 다음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귀빈실이 있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 일반 사람들은 옆에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들만 들어가는 큰 계단 위의 문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분이 문에 따라 다른 데는 아마 지금 국회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서민들,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간다면서 국회에서 딱 들어가면 저거들 집안에서는 저거들은 귀족이고 국민들은 종이 되는 거야. 자, 그뿐 아니지. 기름값, 그리고 차 운영비까지도 보조가 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사무실 운영비, 출장 가는 비용, 정책 개발비, 기름값, 차량 유지 보수비까지도 받아. 그리고 KTX를 타도 공짜야. 한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알아? 여의도의 국회 앞에 있는 주유소야. 거기에는 한국에서 다른 주유소보다 엄청 비싸. 리터당 아마 몇백 원은 비쌀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국회의원들이 기름을 넣고 이제 올해 쓸 돈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면 깡을 하는 거야. 깡을. 알겠어? 설마 국회의원들이 그런 깡을 할까요? 기사가 그러겠지. 아니야. 그런 거 떼먹다가는 기사는 잘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어.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 그야말로 기본이다라고 봐야 돼. 이거 외에 뭐가 또 짭짤한 줄 알아?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후원회를 할 수 있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국회의원 아마 평균적으로 받은 후원비가 1억 2천원 될 거야. 쪼다가 아니면 대부분 그 근처까지는 다 받아. 그러면 자기가 먹고 다니는
쓰고 먹고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사는 줄 알아? 후원회비에 있어 걸어가지고 신용카드 발급해서 그거는 후원회 비용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판공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명한 뭉가리우스라는 사람은 너네들 뭉가리우스가 누군지 모르면 황류핑 열심히 찾아보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세월호가 벌어진 날 고급 일식집에서 카드 쫙 꺼서 후원에 맛있게 먹었다가 나중에 그걸 공개하게 돼 있어. 어디 썼는지. 거기에서 뽀록이 났지. 자, 그럼 이게 다냐? 아니야. 자기가 좀 발이 넓다 생각하면 출판 기념을 해. 이거는 뭐 한 해 한 번 해도 되고 한 해 두 번 해도 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노영민은 딴 책도 아니고 시집을, 내가 시인이라면서, 글쎄 국회의원 여러 번 하면서 시를 쓸 감성이 남아 있었는지 의문인데 어쨌든 시집을 냈는데 좀 남았어. 출판 기념회 하고 많이 찍었겠지 남보다.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에 갖다 놓고 카드 단말기를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짜로 아마 업체를 하나 만들어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국회 자기 방으로 뭐 산자위원장이니 이런 배설을 하면 수도 없이 공기업 관련 회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대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회사, 공기업이나 일반 큰 회사에는 그 사람 하루 종일 국회에 있으면서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뭐 부탁하는 게 일이야. 자, 그런 사람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어? 보좌관이 단말기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카드기를 놔놓고 지 시집을, 그럼 그 사람이 한 건 사겠어? 카드로 사는데? 어차피 지 카드도 아니고 회사의 법인 카드일 거 아니야. 100건 뭐 한 200 이런 식으로 꺼서 파는 거지.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유재수는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부산 부시장을 할 때, 공무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책 팔았다 그러죠. 심지어 그 사람은 팔았던 책도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해. 또 팔기 위해. 그럼 100건만 있으면 계속 팔 수 있는 거야. 나도 아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 한다고 좀 오라고 하면 차마 안면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가. 그러면 출판 기념회에 그들이 이만큼 책을 쌓아놓고 파는데 그 책을 아마 읽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읽거나 마나한 내용이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 이사를 하거나 이래서 책을 버릴 때 제일 먼저 버리는 책이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때 줬던 책이야. 어떤 사람은 이제 라면 먹을 때 밑에 받침으로 깔고 몇 번 쓰다가 버리기도 하지.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에 가게 되면 기본으로 얼마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 5만 원 넣었다가 욕 처먹지. 기본으로 10만 원 넣어. 응? 10만 원 제일 싼 거야. 그러면 봉투에 넣어서 10만 원을 주고 책을 한 개씩 주겠지. 나는 10만 원 냈으니까 책 뭐 7권 주세요. 13,000원이니까. 그게 되겠어? 10만 원 내고 책 한 권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아마 책값에 그 책에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정가가 붙어 있겠지. 책값보다 한 7, 8배가 많은. 근데 보통 이해관계자들은 뇌물 줄 때 언제 뇌물을 주느냐? 출판 기념회 때 가가지고 한 500만 원씩 주고 책 한 권 들고 오면 그게 뇌물이야.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 때 들어온 돈은 결산을 안 해. 어디에도 보고 안 하고. 그날 돈 세었던 직원들 말고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후원회는 선관위에 총 얼마 받았다. 그래서 후원회를 어디에 썼다라고 나중에 결산 신고하게 돼.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나 그만하려는 사람은 후원회에 돈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동료 의원들한테 다 후원금으로 막판에 줘버려. 부지런히 밥 먹고 다니는 사람은 남은 게 없겠지. 좀 게으른 사람은 밥 먹고도 남아가지고 후원회 돈이 4천만 원 있으면 막 200만 원씩 500만 원씩 나눠줘버리기도 하지.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마 국회의원 세비보다도 더 많이 거쳐지는 게 이 출판 기념회. 이건 영수증도 없고 누가 따지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쓰고 다니는 돈은 후원회에서 받은 걸로 쓰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월급은 그야말로 저축을 하는 거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것 때문에 되려 그러냐? 월급 1억 4천 때문에. 천만에. 국회의원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이게 있지.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엊그제 허인혜라고 유명한 옛날에 정치인 출신 386 로비스트가 구속이 됐지. 그 사람은 도청 탐지 장치를 하는데 무려 5명이 넘는 국회의원한테 발언하도록 시키고 압력 넣도록 시켰다는 거야. 지 친구들이, 운동권 친구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탁을, 이 사람은 그 부탁을 해준 대가로 도청 탐지 장치 회사에서 뭐 억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국회의원들한테 돈도 안 주고 옛날 인연으로 그냥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권리가 있고 법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정감사를 할 권리가 있어. 내가 아는 좀 이미지가 괜찮은 어떤 국회의원은 옛날에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국회는 국회에서 위원장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오라고 부른대, 회사나. 그러면 국감할 때 오라고 하면 자료 갖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조직했다는 말로 들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겠어? 온갖 끈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붙여서 밥이나 좀 칸막이 된 좋은 일식집에서 먹자 하면서 싹 주고, 그러지 않겠어? 안 줘지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좋습니다, 예산을 좀 마련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너 회장 오라 했다가 질문 안 하는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월급이나 출판 기념회나 후원회는 용돈이고 진짜는 이거에 있지 않나. 요즘 투명해졌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국회의원만 몇 년 했는데,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될 때 재산이 2억 얼마 있는데 국회의원만 한 10몇 년 하니까 지금 재산 보면 한 40억 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 해서 월급 다 모아도 그 돈 안 되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원래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벼락, 국립대학 담벼락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바뀌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런 아슬아슬한 일을 저지르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짭짤하게 챙기니까 이게 마피아하고 비슷한 인생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어쨌든 깜빵 가기 전까지는 온갖 폼을 잡고 다니고, 동네 가서도 큰 소리 치고, 행사장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사람이 폼 잡기 좋아하고 실속도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그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선거 비용도 2억 안팎으로, 1, 2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보전이 돼. 20% 넘으면. 요즘 15%라고 그래, 내려가서. 그래서 선거 때 쓴 돈도 또 다 받는 거야. 그러니 지 돈 안 들이고 국회의원도 또 하는 거지. 근데 선거 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이 솔직히 국회의원 공식 선거 비용보다는 한 몇 배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즘 옛날처럼 뭐 돈 달라고 노골적으로 고체는 유권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돈을 보더라도 돈이 되는 자리고, 또 남들이 대우를 해주니까 폼 잡기 엄청 좋고, 그 다음에 8명이나 되는 시다바리들이 있으니 운전해주고, 전화하면 들고 다니다가 전화기 딱 주지. 그 다음에 뭐 짜장면이 좀 오늘 생각나네 하면 짜장면 와서 딱 있지. 어디 표 끊어 하면 가서 표 끊어주지. 심지어 뭐 가방 들고 다니, 여자 의원들도 보면 젊은 20대 여자 의원들도 폰만 들고 다녀. 나는 제 백은 누가 들고 다녀? 비서가 들고 다니는 거야, 그 20대도. 그러니까 지 가방도 지가 안 들어도 되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완전 기죽이지. 그러니까 그 폼 잡고 싶은 맛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20대 때 뭐 비례대표로 재수 좋게 국회의원 한번 한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은 20대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너무 던게 없지. 그냥 쇼만 하다가 끝나는데 금방 끝나버리지. 원래 좋은 시절은 빨리 흐르지.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사는 게 고달파져. 그런 애들은 대체로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서 당선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면 20대 뭐 중후반에 국회의원 한번 달았다가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면 그 남은 인생 한 5, 60년의 인생을 옛날만 생각하면서 허접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면 전화를 걸래도 전화번호를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누구 하면 비서가 눌러서 돌려서 저쪽이 받기 직전에 딱 죽이니까, 그 다음에 표를 끊으려도 차를 대중교통을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공허해서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도 있어. 왜냐하면 정치할 때는 기가 살아있는데 정치를 그만두면 기가 빠져버렸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가 겉으로 보면 좋은 자리 같지만은 사람 망가지기 딱 좋은 게 국회의원 젊어서 하는 게, 그게 사람 망가뜨리려면 가장 좋은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 이 장수 아저씨는 젊어서 한번 나갔다가 떨어지길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 알간?